네, 반갑습니다. 축구PTV 조현일입니다. 자, 이번 여름에 또 이 선수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바로 지미 버틀러인데요. 자, 지미 버틀러는 현재 마이애미 소속입니다. 자, 하지만 올 여름 마이애미로부터 연장 계약 제의를 받질 못했어요. 여러 언론이 말하기를 그래, 뱀 아데바요에 대한 이야기는 들려오는데 지금 지미 버틀러를 잡고자 하는 마이애미의 움직임은 단 1g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보도가 많았었습니다. 실제로 뱀 아데바요는 마이애미와 연장 계약을 맺었지만 버틀러는 연장 계약 제의를 받지 못했죠. 자, 그리고 필라델피아, 골든스테이트, 뉴욕 닉스 등등 당장 우승을 노리는 윈나우 팀들이 버틀러에 대한 관심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지미 버틀러가 한마디를 합니다. 나는 2025년 여름까지 그 어떤 팀과도 계약을 맺지 않을 것이다. 내 자신을 증명해 보이면서 2025년에 대박 FA를 노려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브루클린 네츠가 갑자기 지미 버틀러의 새로운 행선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언론의 보도이긴 합니다만 지미 버틀러와 브루클린 네츠 과연 어울릴지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미 버틀러는 다음 시즌에 플레이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52밀짜리 플레이 옵션인데 버틀러가 80년대생이잖아요. 89년생입니다. 케빈 듀란트, 그 다음에 러셀 웨스트브룩, 스테픈 커리보다 한 살이 어리지만 언제 은퇴할지 모르는, 또 언제 급격하게 노쇠화가 올지 모르는 그런 또 인저리 프론이기도 하죠. 매 시즌 20경기는 기본으로 빠지는 선수인데 이런 선수가 플레이 옵션을 어떻게 할까요? 옵트인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100% 옵트아웃을 할 겁니다. 자, 옵트아웃을 하면 올 시즌 르브론 제임스가 그랬듯이 자유계약 선수가 됩니다. 자유계약 선수가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자유롭게 캡이 비어있는 모든 팀들과 협상할 수 있고, 그리고 버틀러 본인의 의지로 또 팀을 옮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많은 전문가들, 또 히트에서 은퇴했던 유도니스 하슬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미 버틀러가 마이애미를 떠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버틀러는 마이애미에서 모든 삶을 만족해하고 있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마이애미는 나이가 든 베테랑들에게는 굉장히 좀 가차없이 냉혹한 구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드웨인 웨이드와도 사이가 멀어졌었죠. 심지어 웨이드는 팀을 떠났습니다. 팬 라일리 회장의 그런 냉철한 면 때문에. 자, 나중에 팬 라일리 회장이 사과하긴 했지만 지금 지미 버틀러도 전성기는 확연히 지났어요. 그리고 올 여름에 팬 라일리 회장이 버틀러에게 이야기를 했었죠. 뛰지 못하면 고개를 숙이고 닥쳐라. 자, 이런 얘기를 회장한테 들었습니다. 버틀러도 강성이지만 팬 라일리 회장의 별명은 보스예요, 보스. 굉장히 카리스마로 점철된 인물인데 그 인물이 지미 버틀러에게 히트 컬쳐고 나발이고 뛰지 못하면 주댕이 닥쳐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히트를 떠날 것이다. 히트가 잡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필 브루클린 네츠일까요? 자, 브루클린 네츠는 이번 여름에 완전히 리빌딩을 선포했습니다. 물론 벤 시몬스 같은 그런 악성 계약도 남아있긴 하지만 미켈 브리지스를 내보내는 대가로 본인들이 잃어버렸던 드래프트 픽을 싹 가져왔어요. 5장을 땡겨왔고, 그리고 팀에는 닉 클렉선, 그리고 또 캠 토마스, 그리고 또 캠 존슨, 자, 이렇게 아주 전도 유망한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리빌딩을 하더라도 예전에 2010년대 필라델피아처럼 정말 완전히 그냥 현재를 부정하는 그런 식의 탱킹 리빌딩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도 필라델피아는 엄청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고, 지금까지도 물론 조엘 엠비드라는 아주 훌륭한 선수를 영입하긴 했지만 2라운드가 한계잖아요. 반드시 탱킹, 그리고 정말 점진적인 리빌딩이 아니라 급진적인 리빌딩이 그 팀의 성공을 보장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과거에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 리빌딩을 하면서도 그 팀의 문화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베테랑이 필요하다라는 건 70년대, 80년대, 90년대 지금까지도 불변의 진리죠. 그렇기 때문에 캡도 비어있고 또 그런 리빌딩을 하는 구단에서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선수로 버틀러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뉴욕 포스트에 이제 브라이언 루이스라는 분이 기사를 썼는데 다음 시즌에 결국 지미 버틀러는 옵트아웃을 할 거다. 그리고 마이애미 구단도 버틀러와 연장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지미 버틀러의 브루클린 네츠 행 가능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버틀러가 그동안 쌓아왔던 업적, 그리고 농구 커리어를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2번의 컨퍼런스 챔피언, 이게 뜻하는 건 2번의 파이널 진출이라는 뜻입니다. 애석하게도 마이애미에서 뛰는 동안 2번의 파이널 진출이 일어났지만 우승은 한 번도 달성하지 못했어요. 자, 그리고 올 NBA에 총 5번 뽑혔고 올 수비팀에도 5번 선정된 최고의 스윙맨 가운데 하나죠. 자, 그리고 지미 버틀러는 굉장히 스토리가 훌륭한 선수입니다. 13살 때 집에서 쫓겨났어요.
아버지는 뭐 그냥 애초에 없는 사람이었고 엄마는 야, 너 볼 때마다 아빠 생각나, 꺼져. 엄마가 애를 그냥 내보냈어요. 그러면서 13살에 노숙자가 됩니다. 자, 이후에 결국에는 본인과 아주 친하게 지냈던 형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그리고 열심히 이제 또 농구를 하게 되죠. 자, 하지만 고등학교 때는 투스타 플레이어였어요. 별 2개짜리 선수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별 5개짜리 선수도 실패하는 곳이 NBA인데 고등학교 때 별 2개짜리 선수였으니 정말 별 볼일 없었던 거죠. 그리고 주니어 컬리지에서 처음에 플레이를 했습니다. 마켓 대학 가기 전에 텍사스에 위치한 굉장히 작은 주니어 학교에서 농구 선수 생활을 했어요. 자, 그리고 마켓 대학을 가서 정말 극적으로 살아났고 또 웨슬리 매튜스 같은 NBA 선수들과 함께하면서 기량이 일취월장했어요. 거짓말처럼 2011년 드래프트 1라운드 마지막 30순위로 지명이 됩니다. 이것도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죠. 자, 그리고 나서 2015년에 기량발전상을 받습니다. MIP를 받고 2005년부터 2018년 그리고 2020년에 올스타에 뽑히고요. 2017년과 18년, 20년과 21년에 올 NBA에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2020년에 NBA 파이널에 진출을 하게 되는데 이야기만 들어보더라도 정말 농구 팬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만큼 지미 버틀러는 굉장히 올드스쿨하면서 또 본인을 끊임없이 채찍질하고 그리고 정말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지금의 이 위치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마이애미 특유의 이 히트 컬처와도 굉장히 잘 맞았던 거고 또 마이애미에서 비록 많은 경기를 빠지긴 했지만 2번의 파이널을 견인한 그런 또 원동력이기도 했죠. 자,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이애미는 본인들의 영화를 이끌고 또 본인 구단에서 엄청난 성과를 냈더라도 나이 든 선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까 드웨인 웨이드 사례도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올 여름에 지미 버틀러에게 연장 계약 제의를 하지 않았죠. 자, 지난 시즌 지미 버틀러의 연봉이 45밀입니다. 그리고 나이는 89년생이에요. 모든 구단들이 꺼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거를 뭐 마이애미가 냉철하다, 냉혹하다, 야 어떻게 니네 구단을 위해서 이렇게 힘썼던 애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면 99년생이 아니라 89년생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2024-25 시즌에 48밀. 그러니까 다음 시즌까지는 마이애미에서 뛸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레이드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25-26 시즌 때 플레이 옵션을 가지고 있는데 52밀이지만 저 플레이 옵션을 삭제하면서 옵트 아웃하고 2026 시즌을 앞둔 2025년 여름에 FA가 될 가능성이 높죠. 르브론 제임스를 제외한다면 아마도 2025년 여름에 풀리는 선수 가운데 가장 많은 관심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뭐 20대 후반 그리고 30대 초반에 보여줬던 그런 지미 버틀러의 뭐 기민한 움직임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이 버틀러라는 선수가 사실은 뭐 젊은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베테랑일 수 있지만 내가 우승을 노리는 방점을 찍는 그 활용 점정의 존재로 친다면 버틀러 같은 인물들도 아직은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최소 2-3년 정도는 뛸 수 있는 연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뭐 옵트아웃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이애미는 올 여름에 케일러 마틴도 놓쳤고 그리고 지미 버틀러 자리에 뭐 후계자라고도 볼 수 있는 하이메 하케즈 주니어를 뽑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애미가 지미 버틀러를 무리하게 잡진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브루클린 네츠가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셀러리 캡도 비어있고 그리고 아예 뭐 밑바닥에서 시작한다고 하기에는 지금 여기 나왔던 닉 클렉스턴, 벤 시몬스, 캠 토마스, 캠 존슨. 벤 시몬스 왜 있는 거야? 닉 클렉스턴, 캠 토마스, 카메론 존슨 같은 선수를 비롯해서 또 뉴욕의 삶을 제공해 줄 수 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지미 버틀러와 브루클린 네츠가 굉장히 맞는 조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도 뭐 아예 이상한 얘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미 버틀러도 크리스 폴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우승 반지는 없지만 나를 인정해주고 내 가치를 높이 평가해주고 그리고 정말 시골 깡촌이 아닌 이상 어느 정도의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그런 빅마켓이라면 충분히 옮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번 여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크리스 폴의 계약을 보장하지 않았을 때 CP3가 샌안토니오 스퍼스로 향할 거라고 예상했던 분들 많이 계신가요? 저는 아니었거든요. 저는 우승 후보, 컨텐더 팀으로 갈 거라고 확신을 했었는데 CP3는 딱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승도 중요하지만 나는 내 가치를 인정받고 빅터 웬만야마 같은 젊은 선수들과 함께 그 팀을 재건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어요. 저는 버틀러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버틀러가 마이애미와 이별을 한다면 그건 아름다운 이별일 수도 있지만 사실 마이애미 히트로부터 나의 가치를 마이애미로부터 인정을 못 받은 이유가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내가 우승을 향한 동기부여, 그 다음에 목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
나를 지금 늙었다고 생각하는구나. 오케이, 나는 그러면 다시 한번 증명을 해보일게 라는 새로운 동기부여가 충분히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마이애미의 비트라이트가 아니라 뉴욕 지역의 뉴욕 포스트의 브라이언 루이스라는 분의 이런 이 아이디어이긴 하지만 아예 가능성이 없진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조코피TV를 비시즌에 보신 분들은 NBA의 오프시즌도 정말 재밌구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개월 뒤에 2025년 여름을 가장 뜨겁게 달굴 선수가 버틀러가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이번 컨텐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코피TV의 조현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